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같이 써보니까 문의 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주로? 지금 어제 오늘 사실 문의 전화 온 거는요. 거의 대부분이 이 결혼하신 분들 소득 증명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노사장님한테 결혼하신 분이요? 아니요. 타 업체에서 결혼하신 분들 또는 결혼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 결혼 진행하면서 비자 접수해서 뭐 걱정이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그쪽 업체에서 말하는 게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인 때문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이제 업체 사장들은 직업 있고, 특히 자영업자분들 통장으로 모든 수입을 받은 게 있으면 통장 갖고 증명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 10월 달부터 이제 바뀌었는데, 한국 업체 사장님들 그걸 뜨문뜨문 결혼시키시는 분들은 모르죠. 모르다 보니까 아직도 영업을 하실 때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이 와서 그래요. 그분이 이제 직업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조그마한 그 전기 쪽 회사 쪽에 이렇게 왜 일당직으로 근무를 하고, 또 이런 분이 자기 또 부모님 쪽에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 좀 도와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된다 이거죠, 그쪽에서. 근데 그분이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본인 소득, 부모 소득 막 이것저것 합하면은 될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합하는 까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또 어제 또 택배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택배는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인데 그분이 상담을 다른 몇 군데 상담을 했는가 봐요. 해보니까 하는 말이 택배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소득 증명은 통장에 입금 들어온 거 다 하면 됩니다. 딱 이 말을 하더래요. 지금 통장에 입금 들어온 거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무조건 소득금액 증명원의 수익금액이 아닌 소득금액, 그리고 플러스 재산, 또는 아니면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의료보험료를 갖고 요율 계산해서 소득 정산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사장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이 얘기는 지난번 몇 차례 했어요. 몇 차례 했는데도 아직도 신랑분들이, 이분은 결혼을 하려고 몇 군데 상담을 했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분은 그거로도 사장님들이 된다. 근데 그분은 의료보험료도 3만 몇천 원밖에 안 내요. 아이고,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은 한 가지 되는 방법은 부모님 쪽에 합산을 해서 부모님 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가능을 해요. 그런 식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러 가지 들어보고 설명을 해드려요. 피곤하시겠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쪽에 가서 결혼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되는 방법을 알고 결혼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근데 이제 지금 구독자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과거에 통장으로, 월급도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만 있어도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첫째, 뭐 4대 보험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준이 좀 강화된 건 사실인데, 뭐 때문에 하느냐 하면은 그 월급만 통장으로 딱 받아서 가짜 월급을 받는 걸로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 가라로. 예. 자기가 예를 들자면 사업자도 없고 뭐 이것도 없이 그냥 뭐 장사를 하다가 자, 급여 들어오는 걸 만들려고 하니까 친구 회사에 뭐 취직한 것처럼 재직 증명서 만들고 거기서 매달 월급을 탁탁 받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게 그분도 좀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월급 300만 원 받아, 그 다음날 300만 원 빼서 친구 줘.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탁탁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급을 받아서 월급이 300만 원 받아 이 300만 원 갖고 본인 거기서 지출되는 게 꾸준하게 지출이 나간다. 뭐 자동이체도 빠져나가고 생활비도 빠져나가고 카드값도 나가고 그다음에 또 300 들어오고 또 생활학 쓰고 이걸 본단 말이에요. 저 바보간 인사. 예.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고 들어오면은 뺏어주고 들어오면 뺏어주고 이렇게 몇 달을 해가지고 떡 제출하니까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니까 영사관에서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저 바로 알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래 시작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직장인은 4대 보험이 들어가서 건강보험공 의료보험 가입 사실 증명에 직장인으로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소득 갖고 증명이 안 될 때는 본인 재산, 의료보험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부모님이 아파트를 하나 처분을 해서 그 돈을 지금 통장에 얼마 전에 넣었는데 인정이 됩니까? 아파트를 처분해서 돈을 넣었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즉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은 고 입금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인정이 돼요. 동산이니까. 예, 아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등기부등본상에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법에 관공서상에 나타나는 직장인,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통장 거래 내역만 갖고는 인정이 안 되고, 통장 거래 내역은 참고사항으로. 자, 지금 4대 보험이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4대 보험 들고 내년 이렇게 지나야 소득 신고가 될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월급 받은 부분, 이런 부분. 근데 만약에 자, 원래 한 9월 달부터 취업을 해서 4대 보험이 들어갔어요. 내년 되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몇 달만 이렇게 신고가 되잖아요. 그럼 내년 여름쯤 결혼을 한다. 그럼 내년 1월부터 여름까지는 신고가 안 되잖아요. 그때는 급여 내역서 부분, 그리고 입금된 부분, 급여가 통장에 입금된 부분, 이거 참고로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단순하게 통장에 들어온 돈만 갖고 인정해 주냐? 안 됩니다. 다른 부수적인 관공서상의 서류가 있는 상태에서 참고사항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사유서를 적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상담하실 때요. 사유서 아무 소용없어요. 본인인 줄만 생각하는구나. 예, 아니 업체 사장님이 적으래요. 아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분이 현재 어떤 직업이고 어떤 걸로 소득 증명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근데 부모 소득을 같이 합산해서 할 때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본인 한 명만 등본상에 있을 때와 부모 두 분이 같이 있을 때는 소득 산정하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한 명당 약 500만 원 정도가 올라가요. 혼자 살 때 2천만 원 소득 증명을 하던 게, 어머니가 같이 산다 그러면 2,500이 좀 넘을 거고, 아버님까지 같이 산다 그러면은 3,000 좀 넘는데 약 지금 3,100 조금 넘을 겁니다. 또 내년 1월 1일 되면 이게 이제 금액이 산정돼갖고 조금씩은 인상될 거고, 그런 부분을 부모님하고 같이 합산을 하면은 합산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높아진다는 것. 그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내 혼자 2천만 원 증명하니까 엄마 아버지 같이 증명해서 2천만 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같이 살면 생활비나 기본 모든 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기준 소득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 근데 어차피 이런 방법들이, 이런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가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가는 방법은 맞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상담 오신 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은 시골에서 농사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분은 농사를 지어서 납품하는 걸 농협 공판장에 납품하는 것만 인정이 돼요.
그 외에 상해 납품한다. 어떤 다른 데 갖다 판다. 요즘은 또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일 농사 짓도 왜 밭대기로 그냥 상인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정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또 농사 짓는 분들은 의료보험료로 이제 해도 되는데, 의료보험료는 시골에서는 농어촌 감면을 받잖아요. 그렇죠. 농어촌 감면을 받으니까 의료보험료가 뚝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그럼 또 재산으로 해. 재산은 도시의 땅과 시골의 땅은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낮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뭐 세금이래 편의적으로 사실상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지만은 이 결혼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시골에서 계신 분들이 결혼하는 숫자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안 되는 분들이,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타 결혼회사 상담을 할 때도 본인이 결혼이 되는가를 묻지 마시고, 본인이 결혼을 해서 와이프를 초청하는데 소득 증명이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해요. 결혼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죠. 무조건. 왜? 결혼은 돼요. 모든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결혼정보회사에는요, 신랑분의 어떤 걸 확인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미혼이냐, 이혼했느냐, 그 한 가지죠. 그 다음에 범죄, 또, 그 다음에 건강, 직업에 대한 거예요. 직업. 소득에 대한 게 아니고 직업에 대한 걸 확인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농사 짓는 분들은 농지원부, 어떤 이런 식으로 회사에다가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비자가 되고 안 되고는 결혼해서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예, 됩니다. 나중에 가서 비자가 안 돼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그 비자는 신랑 개인적인 능력, 수입의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전에 비자가 딱 나올 수 있는 소득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충족을 시키도록 만든 다음에 결혼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